자, 그럼 먼저 제가 말씀드린 과잉 완화와 이 유동성 장세의 근거가 무엇인지 먼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정책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제롬 파월이 이때 취임을 했죠. OECD 선행지수 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 사이클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준금리, 미국의 금리입니다. 이때 경기가 하락 국면이죠. 근데 금리가 올라갔다. 그리고 경기가 다시 반등하는 국면인데 거의 제로 금리 유지. 그리고 경기가 꺾이는데 금리 인상. 이게 반대 정책이거든요. 경기가 나빠지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금리를 내려야 될까요? 올려야 될까요? 채팅창에 한번 답변을 달아주세요. 경기가 이렇게 하강 국면이다. 그럼 이때 금리를 올려야 될까? 내려야 될까? 네, 그쵸. 금리 인하해야 되죠. 왜냐면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풀어야 되니까.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니까. 이게 상식적인 정책이에요. 근데 제롬 파월은 반대입니다. 경기가 꺾였는데 금리를 올렸죠. 이렇게 한 이유도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럼 반대로 경기가 상승 국면에 있을 땐, 확장 국면일 때는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려야 되겠죠.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근데 제로금리, 거의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했다. 이때 경기가 좋아지는데 유동성까지 풀리니까 2020년 이때 코로나 장세예요. 코로나 팬데믹 유동성 장세. 버블 장세가 온 거죠. 유동성에 의한. 그리고 다시 경기가 꺾입니다. 이때는 2022년 하락장, 경기 침체에 의한 2022년 10월달까지 발생된 그 하락장이에요. 자, 이때는 경기가 꺾이는데 또 금리를 올리죠. 내려야 될 판에. 이렇게 계속 반대로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결국 금리 인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금리 정책은 경기 사이클을 증폭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 파월 취임 이후에는 경기가 하락할 때 금리를 올리니까 경기 하락이 더 증폭되겠죠.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유동성까지 풀리니까 경기 호황이 더 증폭된다. 경기 하락 국면인데 금리를 올리니까 경기 하락이 더 증폭된다. 이런 방향으로 반대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즉 뒷북이다. 그러면 다음 국면은 뭘까요? 즉 이때는 경기 하락을 증폭시키는 과잉 긴축 국면이었다면 코로나 팬데믹 직후 이때는, 그러니까 이때가 그때예요. 그 미중 무역 전쟁 발생했던 그 시기죠. 준 경기 침체 시점이었죠. 이때도 경기 침체는 아니었지만, 그러다가 코로나 때 폭삭 주저앉고, 그리고 코로나 때 잠깐 찍고 급등을 하는데 경기 사이클이 이때 돈까지 풀렸다. 과잉 완화죠. 그리고 다음 2022년부터는 경기가 꺾이고 있는데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 이게 증폭되는 과잉 긴축이 나왔다. 그럼 다음은 뭘까요? 이게 2년 주기로 과잉 긴축과 완화, 긴축,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다음은 과잉 완화입니다. 지금 여기서 금리를 0.5bp 비컨 내렸죠. 경기는 이때부터 턴어라운드가 돼서 올라가고 있다. OECD 선행이에요. 선행지수고. 자, 이렇게 경기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언제와 비슷하죠? 이때랑 비슷하죠. 경기는 올라가는데 금리를 낮추고 저금리. 경기 좋은데 돈 푸는. 경기 좋은데 돈 푸는. 과잉 완화 장세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24년 지금부터 시작되는 유동성 랠리다. 2025년이 해당이 되겠죠. 즉 이때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 나온 이 유동성 장세, 경기 사이클을 강화하는 과잉 완화가 발생했듯이 이게 사이클이 또 돌아온다. 경기는 좋은데 금리를 내리는 과잉 완화가 발생할 것이다. 두 번째, 제롬 파월의 두 번째 과잉 완화. 그러면 이렇게 연준이 반대 통화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유는 바로 현재가 고물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고물가 때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2022년 10월달 증시 바닥이었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물가가 피크를 치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계속 기다렸던 게 뭐죠? 바로 CPI 발표 날이에요. CPI가 얼마가 나왔느냐, 컨센이 얼마인데 얼마가 더 나왔느냐, 기존에 얼마였느냐, 계속 이 얘기하면서 물가 얘기가 시장의 99%예요. 고물가 시대에는 물가가 모든 시장 리스크의 최대 변수다. 고용도 아니고 GDP
뭐 성장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물가입니다. 물가. 그렇다 보니까 연준, 제롬 파월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CPI를 보면서 통화정책을 펼친 거다. 물가 데이터 기준으로 통화정책을 사용했다. 이것 때문에 반대 정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뒷북이 나오고 경기에 통화정책이 후행하고 있다. 자, 고물가 시대의 파월 데이터 기준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예전에 그린스펀, 버냉키, 옐런으로 이어지는 연준 의장분들. 자, 이분들이 정책을 펼칠 때는 경기 사이클 그리고 이 노란색은 금리입니다. 대략 보이실 거예요. 금리와 경기가 같이 가고 있다. 같이 움직이죠. 근데 현재 제롬 파월 시대는 이 경기와 금리가 반대로 가고 있다. 반대. 왜일까? 과거에는 포워드 가이던스 시대예요. 이게 뭐냐면 미래 전망치를 가지고 통화정책을 펼친다. 왜냐면 이때는 물가가 이슈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 디펜던트 시대다. 이게 뭐냐면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건데 이 데이터라 함은 바로 CPI다. 물가를 보고 정책을 펼친다. 물가 상승률이 9%에서 8.5로 내려갔다. 근데 전망치는 8.7이었다. 전망치보다 더 내려갔다. 증시 반등 오고. 그 다음 컨센이 6.5%가 나왔는데 실제는 6.8이 나왔다. 컨센보다 안 좋으네? 증시 하락고 오고.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결국 CPI 그 물가만 보고 제롬 파월이 통화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거는 경기에 정책이 후행하는 효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A라는 기업의 지금 현재 실적 그리고 미래 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실적이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알 수 없죠. 중요한 건 증시는 실적 선반영 메커니즘이고 미래 실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 컨센, 포워드 가이던스, 예상치는 있죠. 결국 주식 투자도 현재 실적을 보고 투자하면 늦듯이 미래 실적을 가지고 예측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롬 파월은 데이터 기반, 현재 물가 기반 통화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게 경기가 금리와 엇박자를 내게 된다. 그래서 이 고물가 시대에는 인플레를 기준으로 한 통화정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뒷북이 나오기 때문에, 경기에 후행하기 때문에. 자, 저물가 시대와 고물가 시대입니다. 저물가 시대에는 고용이 중심이에요. 실업률, 고용, 이거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 빨간색 경기, 그리고 이 검정색 CPI, 물가죠. 자, 저물가 시대에는 경기와 이 물가가 같이 간다. 이게 정석적인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경제 시간에 배웠던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올라간다. 당연하죠. 경기가 하강하면 물가가 내려간다.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근데 고물가 시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저물가 때는 물가와 경기가 같이 갔다. 즉 정해관계인데 고물가 시대에는 역의관계다. 경기가 내려갈 때 물가 올라가고 경기 확산될 때 물가 하락. 반대죠 계속. 이렇기 때문에 고물가 시대에는 지금 기준 데이터로 판단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롬 파월의 정책이 현재 물가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현재 고물가 시대였기 때문에 늦었다. 그래서 이런 엇박자가 계속 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저물가와 고물가 시대는 자산 메커니즘 자체가 반대이다. 자, 그러면 23년, 24년, 25년 현재 구간이죠. 지금은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는 내려가는 그런 국면이다. 경기도 좋고 유동성도 풍부한, 즉 자산시장에 좋은 국면이다라는 거고, 게다가 지금 고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연준이 말하는 인플레 목표가 어디죠? 2%죠. 그러면 이 인플레 2%에 걸맞는 기준금리는 몇 퍼센트냐? 중립금리 3% 수준이다. 3%까지 계속 금리를 내릴 거라는 건데 금리가 계속 내려갈 거예요. 경기는 올라가겠죠. 유동성 장세, 즉 경기 확장기에 돈을 더 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과정에서는 자산시장에 매우 좋겠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 상승장도 동일한 선상에 있던 그런 국면이었고, 물론 금리나
과정에서 출렁임이 한번 나왔지만 이거는 시장이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걸 놓고 판단하려는 그 과정, 거기서 나온 변동성이었다. 이게 끝나면 결국 경기 상승을 증폭시키는 형태의 유동성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겠죠. 이 상승장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승장은 제가 말씀드리는 오파가 될 것인데 이 상승이 끝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습니다.